자, 돌고 도는 육식갑자. 이번에는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임신일주도 나오겠지만, 뭐 임신일주, 무인일주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단어로 생각을 해봐도 벌써 탁 연결이 돼요. 되게 웃긴 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명리학 배울 때 임신일주는 임신을 잘한다, 임신도 잘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야? 막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뭐 이유는 있어요. 그것처럼 무인일주도 진짜 말 그대로 무인입니다. 무사. 특히 남자가 무인일주로 태어나서 신강한 쪽으로 가면 토신강이니까, 그죠? 그러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왜냐면 이제 넓은 땅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모기 좀 받쳐주면 뭐 이렇게 숲속의 왕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옛날 고전이나 이런 데 보면 무관급제하기 좋은 그런 사주로 유명한 사주입니다. 무인일주는. 그런데 이제 웃긴 건, 임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호랑이띠라고 보니까 자꾸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각 동남아 지역별로 12지지의 동물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배치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임목 안에는 이제 무병갑이라고 하는 이제 토의 기운도 있고 화의 기운도 있고 목의 기운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좀 목화 기운의 밝은 쪽이다 보니까 임목을 지지에 깔고 있는, 뭐 평일주 때도 얘기했지만 좀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글자의 느낌하고 좀 다르죠? 병인은 어쨌거나 위에 화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뭐 착하고 이런 거 막 밝고 막 액티브하고 이런 게 맞다 그러면, 무토는 되게 넓은 사막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의 그 까불거리고 초삭거리고 이런 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좀 겉으로 봐서는 뭐 마동석 같은데 속은 이렇게 막 여린 강수지 같은 뭐 그런 마음? 뭐 이런 거? 이게 섞여 있는 경향이 드러나는 게 무인일주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도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거나 이런 것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병인일주하고 이제 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병인일주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무인일주는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무인일주는 안에 이제 깔려 있는 병화가 이 대운이나 세운에 투출돼 가지고 보통 나오는 그런 시기에 그 화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가 좀 있어요. 그 화라는 게 이제 결국은 본인한테는 화생토하는 나의 인수인데, 이 화라는 게 편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편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히키코모리, 오타쿠 뭐 이런 느낌이라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구성을 좀 봐야 되겠죠. 무인일주로 하더라도 이제 수가 많은 구성이라 그러면 오히려 그 화가 들어올 때 중화를 이뤄서 조화를 이루니까 좋지만, 그게 아니라 목화가 더 많은 무인일주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좀 여러모로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등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럴 때 목화가 많은 무인일주는 불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섬세한 느낌이 안 드는 일주라서 그런 꼼꼼한 뭐 이렇게 점검, 그 다음에 뭐 가스밸브 잠그고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 대운 세운에 맞춰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무인일주는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목이라고 하는 그 임목이 본인한테는 결국 이제 목국토에서 관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명예, 승진 이런 거다 보니까, 내가 윗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측은지식도 발동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밑에서 뭔가에 컨트롤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계속 불만으로 쌓여요. 쌓여서 만약에 이제 무인일주 분들이 이제 뭐 구성은 봐야 되겠지만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재물과 명예를 선택하라고 할 때, 무인일주들은 명예를 좀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임목도 마찬가지로 역마의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인일주면서 군인 뭐 육사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지방으로 이렇게 뭐 정근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잘 맞아요. 잘 맞고 그런 데 가서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또 인정받고 하는 사주라서 무인일주에 본인이 어쨌거나 체력이나 이런 것도 좀 되고 하시면 저는 사관학교나 경찰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관을 얻기가 일단 쉽고 다른 데에 비해서 쉽고 거기서 이제 어쨌거나 내가 인정받는 것도 쉬운 형태라서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걸 추천을 드리죠. 유명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마이클 잭슨, 힐러리 클린턴. 노무현 대통령은 무인이 아닐 건데요. 그래요? 병화예요. 제가 알기로는 병화예요. 그 이제 강원 선생님의 그 명리 책에 보면 아마 강원 선생님은 직접 그 사주 받아서 아실 건데 거기에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전 병화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검색을 해보죠. 제가 넣어놨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에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면 이제 이걸 음력으로 볼 거냐, 항상 양력으로 볼 거냐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검색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일단은 좀 뭐 그런 거는 좀 찾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얘기고 그러네요. 뭐 검색하니까 무인일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강원 선생님 책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화가 많은 무인일주라고 하기는 되어 있네요. 제가 그럼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병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연히 무인일주라고 봐도 가능할 수 있는 게 관의 이제 끝판왕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그걸 본인의 어쨌거나 그 의지로 돌파한 사람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 책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 기본서로 항상 추천드리니까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이제 지금은 더 어려운 책들 많이 보느라고 그 책 잘 못 보거든요. 못 보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검색해 보니까 무인일주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보세요. 그럼 벌써 웃긴 게 똑같은 무인일주인데 왜 한 사람은 그런 성향이고 왜 한 사람은 저럴까? 자, 그게 박근혜 대통령 그 지난번에 찍었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 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어쨌거나 리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었으나 결국은 그게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같이 하는 거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편인적인 성향, 히키코모리, 오타쿠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만 이제 자기의 그 측근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이런 걸로 이제 발현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무인일주는 그런 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유명인 중에 마이클 잭슨도 있어요. 네, 그것도 히키코모리죠. 그런 식으로. 오타쿠,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잖아요. 그 대신에 노래로는 대장을 하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흑인이라는 정체성 그거를 좀 다르게 승화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백반병도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성 같은 거 줘서 은둔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또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넓은 땅인데 갇혀 지내기보다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뭔가 그냥 그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끝이 좀 안 좋기는 하네요. 사주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마이클 잭슨 그러면 그쵸 다 끝이 별로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높게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이라는 거든 재라는 거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운의 변화가는 10년마다도 오고 1년마다도 오고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을 받느냐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운에서 내가 그 명예와 그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거는 나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쨌거나 그릇의 크기가 크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릇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물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내 주변 상황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항상 이 변동변화라는 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의 변동변화가 또 어떻게 가는지도 중요하죠. 특히 대운은 나한테 달려있지만 세운부터 시작해서 시운까지는 모든 사람이 공통이 돼 그게 나의 기본 일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다 보니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보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만 저같이 명리학 공부했다는 사람도 맨날 일진 볼 때마다도 나도 헷갈리는데 저 그래서 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뭐 띠로 보는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 그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무진년이잖아요. 그러면 무진년, 무순월, 무순일까지 해서 항상 매일 그걸 적고 그거를 갖다가 주역의 64개랑 연관시켜서 매일 이제 저 스스로 혼자만의 일진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저 혼자 살면 뭐 다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진인데 일요일일 때 하고 그 일진인데 회사 갈 때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나는 회사에 또 묶이니까. 그럼 관에 묶이는 상황에서 뭐 아무리 내가 재성이 들어온다고 손이 벌리나요? 안 벌리지.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봐야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추천드리는 게 기초, 기본.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일간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달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계절 12달 변화에 따른 또 나의 변화. 이런 거를 좀 트래킹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올해는 어떨까요?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위아래가 딱 반대예요. 갑진은 위에가 목이고 밑에가 진토고 무인은 위에가 토고 밑에가 임목이죠. 상반기 하반기가 아주 확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나머지 구성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내가 오늘 어땠는지를 올해 어땠는지를 돌이켜 놓고 보면 올해 힘들다. 어이씨 왜 이러지? 이랬으면 하반기엔 나아질 거고 그게 아니라 상반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 조심하셔야 돼요. 무인일주는 좀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해가 올해예요. 특별히 이분들이 올해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살찌면 안 돼요. 무인일주들 올해 아주 그냥 입맛이 팍팍 돌아오는 해라서 엄청나게 먹어도 될 거예요. 예, 왜냐면 갑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양의 기운이 위아래로 바뀐 거긴 하지만 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새로운 거 먹어봤는데 맛있다거나 막 땡긴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해라서 항상 이제 제가 무토 쪽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넓은 땅이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도 좋아하고 많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둔해지면 이분들은 안 좋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인일주는 밑에 임목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낮에는 무조건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살찌고 뭐 많이 먹어가지고 늦잠 자고 이러면 이제 뭐 뒤룩뒤룩 찔 거라서. 근데 이제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 걸 올해 돌이켜도 본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가 어땠는지를 보고 안 좋았으면 이제 하반기는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좋았으면 하반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